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15년간 제가 고수들을 쭉 봐오면서요. 그 변함없이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의 그 주도주 매매 방법에 대해서 좀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멤버십을 이렇게 운영할 생각이에요. 이것부터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멤버십 회원님들이 지금 한 35명 정도 있으세요. 요즘에 조금 제가 영상을 안 찍어갖고 좀 줄긴 했는데 30명 정도로요. 이 멤버십 수익이 제가 봤을 때 한 추정컨대 한 지금 400 정도에서 500 정도 되거든요. 세금 빼고요. 그럼 제가 이 멤버십에 있는 그 금액을요 조금 빼가지고 이제 이걸로 실전 매매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직접 멤버십에 있는 수익금을 빼서 이걸로 실전 매매를 하면서 보여드릴 건데요. 목표는요 이 멤버십 수익으로만 내년까지 1년 정도 돼 걸리겠네요. 목표는 한 10억 정도 만드는 거. 이 멤버십 수익으로만 매매해서 한 10억 정도 만드는 걸 일단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좀 소액일 때, 지금 현재 소액이잖아요. 소액일 때는요, 다양한 매매 기법을 좀 보여드리고 실전 매매를 보여드리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뭐, 이절 및 손절 같은 것들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매매해서 좀 올려드리는 영상을 좀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이론들도 많이 올려두고요, 실전에 대한 내용들, 그거를 제가 녹화해가지고, 매매한 부분들 위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면서 영상을 좀 멤버십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하자면요. 주도주 매매의 중요성 학습 방향을 제가 오늘 좀 명확히 한번 나눠 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 한 5년 동안만 제가 녹화한 강의를 한번 그 파일을 살펴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강한 영상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23명? 한 6명은 뺐습니다. 6명은 저랑 안 맞아서 일단 뺐고요. 23명 정도를 제가 이렇게 같은 약간 비슷한 느낌의 사람들 이렇게 라인으로 2번 라인, 3번 라인, 4번, 5번, 6번 라인 묶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주도주 매매예요. 그 중에 저는 트레이드 김씨가 가장 저한테 영감을 크게 주었기 때문에 이분을 빨간 글씨로 했어요. 이렇게 계보가 내려오긴 해요. 이렇게 이 사람의 제자, 이 사람, 이 사람의 제자, 이 사람, 이 사람의 제자, 뭐 이 사람 이런 식으로 계보가 내려오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주도주 매매긴 한데 약간 돌파 느낌이 많습니다. 돌파 느낌. 이분들은요. 돌파와 종가 매매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 두 번째 라인도요. 제가 이분도 그때 똑같이 넣었는데 돌파와 어 주도주 돌파와 눌림 다 하긴 하는데 이분들은요. 특징이 약간 거래대금이 엄청 큰 곳에서만 좀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거래대금이 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거래대금 상위 한 11위에서 한 22위 그 사이에서만 종목을 선정을 하는 그런 매매를 좀 많이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분들도 주도주 매매예요. 같은 주도주 매매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영감을 크게 받으신 분들은 이제 빨간색을 쳤어요. 제가 이분들 거 위주로 나중에 저도 그 매매의 틀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요,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 매수하는 그런 수급주 매매 위주로 하는 거고요. 이 전황이라는 분이 가장 제가 봤을 때 설명도 잘하고 논리적이고 꾸준하게 10년 이상을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봐왔어요. 그래서 이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시황 재료 매매, 뭐 밀레, 만주, 무드 바른다. 이분들은 진짜 약간 잡주 있잖아요. 세력주, 잡주 이런 것들도요. 시총이 작은 것들도 좀 뭐 자유롭게 합니다. 매매를. 그러니까 재료 매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 주도주 매매랑 또 합이긴 한데 보통 시황과 재료를 조금 잘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보통 소액으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 사람 세 분이요. 뭐 예를 들면 500만 원으로 뭐 10억까지 빠르게 올라간 사람들인데요. 이 매매는 좀 비교적 쉽지가 않아요. 되게 급등락이 심한 매매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오늘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랑풍선 이게 이제 한남령 관련 여행 1등주였거든요. 이거 보세요. 등락 오는 거. 막 이런 그 아까 말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 이런 것도 막 매매한다니까요. 재료만 오늘 부각받고요. 강한 이제 거래대금이 작더라도 강한 탄력을 보인다면요. 순식간에 이런 곳에서도 매매를 하는 분들이에요. 대응 잘하고. 그리고 반대로요. 요 분들 있잖아요. 방금 여기 수급이요. 여기 이건 외국 기관 수급들이 들어온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팔았어요. 팔았는데도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세력주라고 했는데 이분들은요 이제 특히 이분들은요 이런 분들 이분들은요 이런 거 있죠. 그냥 거들떠도 안 봐요. 안 해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고 재료가 나오더라도요 요런 시총이 작은 종목들 등락이 큰 종목들 이런 것들은 잘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옛날부터 안 한 건 아니고 본인한테 안 맞아서 버렸대요. 다 버렸다고 저한테 강의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위에 분들은요, 이런 것들은요,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작은 돈으로 하죠.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하는 거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근데 이게 주력은 아니에요. 작은 돈으로 이런 걸 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이런 거예요. 오늘 주도주로 따지면은요, 뭐 APR 이런 거 있잖아요. 거래대금 크게 떠지면서 시장이 주도주였어요. 화장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태용. 오늘은 조금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지만요. 이것도 거래대금 크게 터지잖아. 50억대 이상.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장에 이게 원전의 1등주, 오전장 초반, 그리고 이게 화장품의 1등주. 거래대금이 엄청 몇백억씩 터지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일단 1위에서 상위 1위에서 10위 안에 들면서 당일 주도 섹터이면서 가장 강한 거래대금이 좋고 탄력이 강한 1등주, 찐 1등주 위주로 매매를 하거든요. 이분들의 주력이요. 가령 이분은 돌파가 주력이었고 이분은 옛날에 종가가 주력이었어요. 조금 같은 종목을 하더라도요. 뭐 돌파냐, 눌림이냐, 종가 매매냐, 상한가 매매냐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분들은 방금 말한 이 거래대금 크게 터지는 그런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만 하잖아요. 이 뭐 종가 매매를 하든 아니면 이분처럼 돌파 매매를 하든요. 그렇지만 이분들은요 또 거래대금 상위 외국 기관이 건드리는 그런 종목들을 하긴 하는데 막 돌파를 하거나 막 이런 데서 이런 위에 있죠. 이런 데서 돌파를 한다거나 이런 건 잘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한 주도주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조정을 받을 때 약간 눌려서 사는 것들 있잖아요. 약간 일봉상 흐름을 보고 조금 눌려서 사는 그런 매매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약간 단기 스윙 같은 느낌? 그냥 당일로 매매를 끝내는 게 아니라 내일까지 조금 볼 수 있는 단기 스윙? 그리고 막 이렇게 화려하게 급등할 때 쫓아가는 게 아니라 강한 종목이 확인되고 그게 다음 연속적인 시세를 나올 거라고 판단될 때 조정시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갖고 다시 반등시 던지는 그런 매매. 그러니까 근데 시총은 큰 기관 외국인들이 수급 주체인 그런 종목들로 매매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설명 잠깐 구분해봤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라든지 이분은요 그냥 상한가 매매가 주력이에요. 상한가 매매. 이분은 잡주 상한가 매매도 하고 이분은 주도주 상한가 매매를 주로 하거든요. 제가 평소 때 명목상 1등, 실질상 1등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명목상 1등은 약간 등락률이 큰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것들 있죠. 그리고 이제 실질상 1등은요 이 등락률 1등이 분위기를 살려놓고 이후에 거래대금이 빵빵빵빵 크게 터지면서 5장의 상한가 가는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요 이 두 분은요 상한가 매매, 이분은 일정 매매로 적어놨는데 그냥 재료 일정 스윙, 그러니까 단기 매매가 아니라요 좀 조정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재료가 나오면서 크게 갈만한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갖고 매매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뭐 나중에 자세하게 한 분씩 다룰 때 제가 그분들의 자료들을 다시 정리해서 좀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요 멤버십에다 올려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도주 매매 핵심 공통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빠르게 성장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매매 횟수를 줄이고 시장에서 가장 강한 주도주를 매매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디냐면요 이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3까지 넣을게요. 전체적으로. 왜냐면은 매매 횟수를 최대한 줄이고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 위주로만 한두 개 종목 매매하시는 아주 큰 돈으로 매매하시는 사람들이 요 1, 2, 3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실제상 1등을 매매하는 이게 거래대금이 가장 크죠. 거래대금이 가장 크게 터지는 종목들을 주로 매매를 하는데요. 이 세 번이요. 기법 그런 맥점이 다르겠죠. 기법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같은 종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주도주 매매하면 뭐 예를 들면은 억대에서 뭐 50억대까지 하루에 매매를 해서요. 적게는 하루에 1000만원에서 많게는 하루에 억대까지도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들의 매매 방식들을 조금 설명을 앞으로 좀 많이 할까 해요. 왜냐면은 제가 계속 오랫동안 10년 넘게 지켜봤는데 결국에는 이 15년간 동안 안정적인 우상향을 내는 사람들은요 이 세 분들의 그런 매매 방식에 조금 적합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있잖아요. 이분들은요 진짜 엄청난 상따 장세는 엄청난 폭발적인 수익률을 내기도 했고 또 뭐 재료 매매 있잖아요. 뭐 상따든 뭐 시총이 작든 크든 그냥 재료가 붙어갖고 그냥 타이거 있게 상승하는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도 이제 막 매매를 해갖고 수익을 잘 내긴 하는데 좀 등락률이 있어요. 등락률이.
뭐 하루는 5천 먹었다가도 다음날 막 7천 토하고 다음날 또 뭐 3천 먹었다가도 다음날 막 1, 2천 토하고 뭐 결국에는 본인의 그릇이 맞으니까 이런 매매도 하면서 결국에 우상향 하겠지만 이런 분들은 살아남은 사람이지만요 중간에 이런 매매 하다가요 이렇게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런 매매가 안 좋냐면 일단 좀 매력적이긴 하잖아요. 탄력있게 상승 크게 하니까 재료 나오고 나서요 1등이고 재료 나오고 바로 상한가 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단점이 뭐냐면요 이런 것에서 한 번 맞죠.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한 번 맞죠. 이렇게 식으로 크게 비중을 조금 들어갔는데 한 방 맞죠. 그러면요 여기서 멈추면 괜찮은데 뇌동이 터져요. 뇌동이. 이런 등락이 큰 종목들한테 한 방 이렇게 맞으면요 뇌동 매매가 터지면서요 계좌가 순식간에 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멘탈이 털려요. 멘탈. 이 멘탈을 잡고 매매하기가 어려운 매매예요. 이게 이 세 가지가. 이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 두 가지가 상따 매매라든지 그런 재료 매매 같은 거 물론 잘하셔갖고 소액으로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억대 자금이 커지고 뭐 몇십억대까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이런 매매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매매는요 그냥 설명 겸 소액으로 나중에 조금 다룰 거고요. 멤버십에서 그 실제 매매하면서 저희가 조금 크게 좀 큼직하게 좀 비중을 들어가는 매매는요 이런 매매로 조금 접근할 겁니다. 그리고 이 각자의 관점들을요 설명하고 제가 거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보충하는 자만의 관점을 조금 보충하는 그런 관점을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지향하는 매매는요 단기 매매로는요 요 두 분이고요. 그냥 당일 매매로 끝내는. 그리고 약간 스윙적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 사람이 저한테 약간 제가 지향하는 지점에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배치마킹 했습니다. 기법들을요. 그럼 한번 밑에 한번 다시 볼게요. 이 세 분들의 그 1, 2, 3의 이 라인들에 있는 사람들의 매매들을 제가 잠깐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되면요. 주도주 매매의 핵심은요. 이 세 가지 1번부터 3번까지 해당하는 사람들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만 매매해요. 세다는 건 결국에 거래대금이 크고 등락률도 잘 나오는. 그러니까 거래대금을 베이스로 하고 나서요. 등락률이 좀 잘 나오는 종목들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최대한 매매를 줄여요. 매매수. 보통은 이분은 하루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하루에 한두 개 정말.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은 매매를 종가 매매를 할 때요. 가장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 한두 개 정도만 집중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두 개 하는데요. 그 종목의 그런 거래대금이 크다 보니까 막 1억에서 막 10억, 20억, 30억, 50억까지 막 예전에 제가 이분이 뭐 100억 베팅한 거지 봤거든요. 종목 한 종목당요. 엄청나죠? 그래서 한 종목으로 뭐 수익을 크게 2, 3억 막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강한 확실한 주도주에만 집중해갖고 압축해서 매매하는 분들이 이분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주도주가 딱 결정이 됐을 때 그 다음에 그거를 집중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 15% 가고 20% 가죠. 그럼 15% 가고 20% 가고 여기서 1등이 나오면 20% 이상 가고 뭐 25%, 뭐 상한가까지도 가잖아요. 보통 보니까요. 한 17%에서 23% 안에서 공략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미 확실하게 주도주가 결정이 되고 나서 거기서 매매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들 둘을 봤을 때. 그리고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 트레이드 김씨라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런 데서 막 매매한단 말이에요. 2시 30분 이후에 종가 베팅을 막 이런 데서 해요. 대한조선. 이런 거. 여기 신고가 조선이 최근에 강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날 엄청 오장 엄청 강한 주도주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2시 30분 이후에 2시 30분 이후에 상하고 조정받을 때 이런 곳에서 종가 베팅해서 비중을 엄청 크게 들어가요. 이런 데서 들어간다면 당일 이렇게 상가 주고 팔았을 수도 있고 다음날까지 넘어갔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거 한번 들어갈 때 막 10억씩 들어간다면 5, 6%, 한 5천, 6천 이런 식으로 큼직큼직하게 먹는 매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분 종가 매매는요. 트레이드 김. 그리고 이분 불개미라는 분은요. 지금 여기는 종가 매매였잖아요. 트레이드 김의 종가 매매 구간이었는데 돌개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은 이런 데서 이거 좀 강하네? 눌리네? 그럼 이렇게 돌파할 때도 들어가고 그쵸? 나중에 다시 한번 상하가 갈 때도 이런 데서도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요. 돌파 매매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거래대금이 큰 확실한 주도주였죠. 오장 조선이요. 그래서 이분 스타일들 비중 베팅에서 소수 종목에 집중하는. 그리고 이분 스타일들은요.
같은 종목이더라도 뭐 상한가 돌파 눌림 다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김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가 매매 위주로만 한다면 이렇게 눌릴 때 그러면은 뭐 이분들 불개미 물론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데요. 주력이 종가예요. 그리고 이 불개미라는 분은요. 주력이 이제 이렇게 돌파하는 구간 이렇게 돌파하는 구간에서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지만 이제 다양한 것들을 구사하고 또 이분들은 진짜 소수의 거래된 큰 종목들만 한다면요. 이분들은 그냥 다양하게 해요. 그치만 방금 말한 이런 것들이 주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뭐 시총이 조금 작더라도요. 그날 해당 그 지수가 안 좋을 때 뭐 세력주들이 잡주들이 날뛸 때 또 이분들은 좀 매매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안 하더라도. 제 말이 확실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공통점은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거래대금이 큰 종목에서 그쵸? 가장 강한 센 놈만 최소한 매매수를 줄이고 그 수익금이 크게 나오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겁니다. 뭐 10억 들어가서 2, 3% 먹어도 그거잖아요. 2, 3천이잖아요. 막 잡주에서 1억 들어가갖고 뭐 10% 먹으면은 천이죠. 그러니까 잡주에서 1억 들어가기보다는 좀 이렇게 완벽하게 센 종목들 강한 주도주에서요. 10억 들어가서 2, 3% 먹는다라는 마인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익률 게임이 아닌 수익금 게임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세 개 거를 좀 달아봤는데 이거를 이분들의 주도주 매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 주도주의 그런 5가지 선별 기준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여기를 좀 길게 적었거든요. 차트 패턴, 끼, 거래된 이분들이 보는 그런 주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5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다 설명하면은 또 짧게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짧게 요약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요약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아는 게 지금 위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나중에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고 체크하고요. 보고 한번 체크해보면서 매매할 때 체크해보면서 하고요. 저처럼 그냥 이게 다 머릿속에 다 인지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어떤 종목을 보면 1분 안에 다 이런 거 5가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5가지로 주도주를 찾는 건데요. 세부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요약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차트 패턴부터 볼게요. 이 네 분들의 공통점이 제가 이제 조금 그거 할 거예요. 좀 베이스로 할게요. 왜냐면 결국에 이쪽으로 가야지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도 판단했기 때문에 이분들 거 약간 메인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패턴은요. 일봉자리가 좋은 구간에서만 매매를 단기 매매. 어떤 일봉이 좋냐면요. 사례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를 한번 같이 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일봉자리는 이거예요. 진짜 이렇게 보세요. 횡보 이렇게 돌파하는 이런 첫 돌파. 이 바닥권에서 초 돌파하든요. 아니면 이거 보세요. 첫 신고가 돌파. 그러면은 이렇게 횡보하죠. 일정 기간 동안 조정을 소화하잖아요. 이렇게 박스권으로. 그리고 나서 조정 후에요. 이 조정 후에 오랜만에 다시 처음 돌파를 하는 거죠. 이렇게 신고가 돌파.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정 후에 이렇게 다시 신고가 돌파하는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일봉자리. 첫 신고가 돌파 일봉자리에서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이제 N자형 돌파라고 한다면요. 이 첫 이렇게 횡보할 때 그리고 이 횡보를 첫 돌파할 때 1차 돌파. 그리고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2차 돌파. 그쵸? 이런 돌파 자리. 그러니까 연마디로 그 돌파는 신고가 돌파가 좋고요. 다음에 조정받고 다시 신고가 돌파하는 그런 일봉자리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이런 신고가 돌파를 좋아하냐면요. 신고가가 넘어가면 이 기존 매수자들은 다 수익권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익 실현 압력이 더하고 이제 종가 베팅 매수자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승 이렇게 관성이 생기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종가 매매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런 분은요. 요런 데 있잖아요. 신고가 돌파하고 확인한 다음에요. 분봉상으로 종가 자리 잡아갖고 종가 들어간 다음에 다음날까지 시세를 먹는 이런 매매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요. 그냥 당일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에서 뭐 재료라든지 수급이라든지 거래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체크하고 실제 당일날 매매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신고가 돌파나 신고가 돌파 후에 조정받고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할 때 이해되시죠? 보시면은 그쵸? 이런 식으로 신고가 돌파하고 조정받고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하는 이런 구간이죠. 이런 일본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이분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사항은요. 이 첫 양봉 이후에
다음날 연속적인 양봉이 나오면서 꼬리가 보통 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첫 이렇게 양봉이 나온 날이 좋고요. 다음날 이렇게 공략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음날 공략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첫 양봉 나오고 다음날 보통 공략하잖아요. 못하는 사람들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첫 상한가 가면요. 다음날은 전상매매를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상매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갔을 때 전상매매가 가능한다고 하니까 연속 양봉으로 나온 날은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첫 양봉이 나올 때가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신고가 돌파봉이 나오는 종목이요. 보통 2주, 10거래일 정도 지났다가 그 이상 지났다가 다시 돌파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조정이 왔다가 다시 돌파하고 이런 모습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정 매매 하신 분 있잖아요. 이분은요. 이렇게 돌파할 때 양봉에서 안 해요. 절대 안 하더라고요. 이분은요. 단기 매매로. 근데 수익률 대비 입상까지 갈 정도로 억대 트레이더에서 입상까지 하시거든요. 보면은요. 대부분 이런 조정 구간에서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 일정이 남아있는 종목의 그런 조정 구간에서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올 때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익 매매를 하시는 분인데 나중에 다룰 일 있으면 이분도 달아볼게요. 같은 종목을 하되 약간 스윙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끼. 아주 중요하죠. 끼. 과거 이력. 어떤 이력? 급등 이력이죠. 그러니까 종목의 끼가 좋다는 말은요. 한번 뭐 재료가라든지 거래대금이 유입이 될 때, 재료가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유입이 될 때요. 탄력 있게 급등한다는 뜻이에요. 뭐 세력주든 수급주든 시총이 큰 건 종목이든 작은 종목이든요. 그 끼가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끼를 정의하자면요. 평생 5% 이상 오르기 힘든 종목들도 있죠. 그쵸? 그런 끼 없는 종목들. 그치만 밥 먹듯이, 뭐 재료만 부각되면 밥 먹듯이 20%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이 끼가 좋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로보티지만 보다 하더라도, 이 끼의, 이거 20%는요,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이 녹색 보이시죠? 저는 보통 이렇게 녹색 화살표가 있는 거는 끼가 좋다고, 이게 뭐냐면요. 잠깐 이렇게 녹색을 클릭해 볼게요. 녹색 보이시죠? 이 녹색 화살표. 여기도 나오지 계속?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녹색 화살표 보이시죠? 이거를 제가 끼를 판단하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15% 이상 급등할 때, 전일 대비 15%에서 급등할 때, 이런 녹색 화살표가 나오게끔 설정을 했거든요. 가격 급등 표시요. 이거는 바꿀 수 있어요. 10으로도 바꿔도 되고, 15로도 바꿔도 돼요. 그리고 20으로도 바꿔도 됩니다. 근데 저는 15%로 하는 겁니다. 끼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종목은 끼가 있어요. 최근 보면은 한번 이렇게 이슈 부각받고 급등하다 보면 상한가 가죠. 이날도 때요. 27%, 28%까지 급등하죠. 이날도 27%까지 급등하죠. 한번 급등하면 상한가 부근까지 급등하는 그런 끼를 가졌죠. 이게 최근에 그렇죠. 로봇 중에서도 가장 끼가 좋았던 종목이에요. 지금 이게 현재 로보티지가요. 그래서 녹색 화살표를 저는 15%이지만 20%로도 표시를 해도 돼요. 그래서 그런 녹색 화살표 급등 이력이 많은 종목은 끼가 좋다고 표현하고요. 끼 확인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때요? 이게 몇 개월이죠? 2025년 1월부터 지금 8월이죠? 지금 보세요. 이 정도만 보면은 알죠? 최근 끼. 이렇게 끼가 있었다는 게 보이시잖아요. 녹색 화살표들. 그리고 이게 M봉이라고 해갖고 핑크색도 나오죠? 신고가 돌파봉이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 3개월 내. 이 기간 내에서 또 2주 내에 끼가 있는 종목일수록 조금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나오고 나서 2주 후에 다시 끼 나오고 다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끼가 계속 나오죠. 끼가. 최근에 2, 3개월 내에. 이런 종목들이 한번 거래대금이 유입되면요. 최근 과거의 흐름처럼 잘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그래서 제가 지금 로보티지로 설명을 드렸죠. 방금. 로보티지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봐볼게요. 어떤가요? 원익홀딩스. 홀딩스 보시면 끼 어때요? 여기 보시면 녹색 화살표 찾아보세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최근에 우상향 그리면서 계속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1000억 이상 터지면서 급등락을 하는 모습 보이시나요? 이때는 28%, 이때는 17%, 이때는 18%. 그래서 제가 최근 이제 공략한 것들 위주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18% 급등했죠. 여기서 이제 잠깐 한 10%, 15% 올랐을 때 짧게 공략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끼가 있었죠. 이 최근에 2, 3개월 안에. 그리고 어때요? 이거는 로봇입니다. 같은. 그리고 메커스. 이건 자사주 관련. 그쵸? 상법 개정 수혜 관련주로요. 자사주 속각 관련주죠. 메커스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끼 보이세요? 여기서 처음 끼 보이고 나서 횡보 후에 다시 한번 돌파. 그리고 20% 이상 20%. 한번 급등할 때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29%. 이날은 또 26%,
또 이날은 상한가, 또 이날은 25%, 또 이날은 13%, 14%.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번 급등하면은 엄청난 끼를 보이는 게 보이시나요? 2, 3개월 내에 또 한 달 내에 이렇게 2주 안에 보여주는 이런 20% 급등 끼를 보일수록요, 그 종목은 또 한 번 부각을 받으면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그쵸? 비슷한 끼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메커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포바잉, 이것도 자사주 관련 종목인데요. 역시나 이때 양음양 패턴 보세요. 29% 상한가, 다음날 또 양봉 나올 때 29% 상한가, 다음날 또 27% 거의 상한가, 그리고 조정받고 다시 상승할 때 여기서 26%, 다음날 26% 어때요? 20% 밥 먹듯이 가죠. 이거 자사주 소각 관련 대표 종목이 이 두 종목이었습니다. 끼 있는 두 종목이.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매매한 거 HD 현대인프라, 이거 조선입니다. HD 현대인프라, 이건 좀 시총이 큽니다. 시총이 큰데 보시면은요, 시총이 어때요? 3조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끼 보이시나요? 이거? 이런 시총이 큰 종목들이 끼를 보이죠? 돌파할 때 또 끼를 보이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좀 재료가 이슈 부각되면서 거래대금 압도하잖아요. 여기를. 그리고 이제 기간 외국인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다 들어오면서 강력한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을 흘리는데요. 이것도 조선 매매를 해봤죠? 여기 끼 있었잖아요, 앞에.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첫 신고가 돌파 이후에 어때요? 조정 후 오랜만에 처음 다시 첫 돌파하는, 그러니까 조정 후에요, 다시 오랜만에 돌파하죠. 여기서 이슈가 나오면서 실적 이슈겠죠. 최근에 실적 이슈 나오는 것들이 잘 갑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렇게 이런 일봉 자리죠. 좋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HDD 인프라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HJU 중고 보겠습니다. 이 녹색 보이시죠? 최근에 여기 녹색 끼 보이세요? 2, 3개월 안에, 8개월 안에 계속 이렇게 급등하는 이력들이 잘 보이죠? 그리고 어제부터 또 신고가 돌파 나오면서 거래대금 유입이 되면서 상승했죠? 그리고 오늘 음봉, 양봉 또 나왔죠, 오늘. 그래서 이것도 한 달 내에 지금 끼를 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HJ 중공업도요. 그 태용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상승하면 20% 이상, 그리고 따서 조정 받고 나서 이슈 나오면서 상승하고 거래대금 터지면 또 20% 이상, 이날 몇 퍼센트 갔죠? 29%.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전고점을 돌파할 때 제가 이제 원전이 좀 강해갖고 이걸 좀 공략을 해봤는데, 오늘은 크게 급등을 안 했죠. 13%. 이 정도 급등을 했던 모습입니다. 예, 원전에서 지금 끼가 좋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APR, 이것도 보시면 화장품 관련 주식이 최근에 여기서 신고가 돌파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렇게 상승 우상향하다가 오늘 또 실적 발표가 나면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또 신고가 돌파 급등을 했죠. 장중에 몇 퍼센트까지 급등했냐? 한 18, 19% 정도까지 급등했는데요. 이때 보시면은 이때도 시적 서프라이즈였어요. 1분기 영업이 546억, 그쵸? 작년 대비 거의 100% 올랐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2분기 영업이 작년 대비 200%나 올랐죠? 이때보다 더 좋죠? 이때가 실적이. 그쵸? 그런데 이때도 상한가 가는데 오늘도 이렇게 신고가 돌파하면서 거의 거래대금도 크게 터졌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갖고 장중에 이제 화장품주 1등으로 보고요, 눌림을 해봤던 겁니다. 역시나 여기 끼를 보시고 이때의 이슈랑 비교를 해보세요. 오늘 이제 이거 보세요. 시총이 크잖아요. 오늘 이게 이전보다 실적이 또 훨씬 크고 신고가 돌파인데 왜 지전보다 좀 약했다고 보냐면 이건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 수 있어요. 이날은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때 외인과 기관이 다 사는 쌍끌이었어요. 쌍끌이, 기관 외관이 다 사는. 근데 오늘은 프로그램이 팔고요. 장중에 보니까 팔더라고요. 주가가 오른데도 팔고 있었어요. 제가 이거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그때 외인이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관은 사고, 그러니까 쌍끌이가 아니죠. 외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외인까지 사는 모습을 보이면서 프로그램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면요, 이날 정도의 흐름을 보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총이 크기 때문에 수급 현황을 보는데 수급이 조금 좋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런 윗꼬리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준 것들 최근 종목들 이거 보이시죠? 다 매매했던 종목들이죠. 어떤 특징이 있죠? 최근 한두 달 사이에 15% 상승한 이력이 많죠. 아까 녹색 화살표, 녹색 화살표가 많다는 건 결국에 끼가 좋은 종목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슈받고 강한 거래대금 들어오면요, 최소 2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판단해서요, 13에서 뭐 17% 사이에서 공략해서 20대 초반까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 걸 잘 봐야 돼요. 과거에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게 한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이분들의 공통점 있잖아요. 이분들의 공통점은요, 거래대금 상위를 상당히 중요히 생각해요. 당일 거래대금 상위 섹터. 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보세요. 거래대금 상위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면요, 1위부터 30위까지 보통 전 보거든요. 그러면요, 이 거래대금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다 이렇게 살펴보면요, 뭐가 제일 많나, 의미심장하게 돈이 들어오는 섹터나 테마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 그 테마 안에 대장주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날 오전장에 삼성 SDI, 이거 2차전지죠? 그리고 어때요? 에코프로 2차전지, 그리고 에코프로,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머티, 뭐 여기도 있네요. 포스코 퓨처엠. 그러니까 한마디로 2차전지가 제일 많이 포진되어 있었어요. 거래대금 상위에서. 그럼 이 2차전지 내에서 대장주가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이때 뭐 거래대금이라든지, 일단 주도 섹터, 주도 테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등락률이라든지 거래대금이라든지 차트, 수급을 보고 1등주를 파악해갖고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장에 이날 공략한 게요, 에코프로 BM, 삼성 SDI도 1%로 짧게 공략을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공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는 이거 두 개 했고요. 그리고 그때 조선을 했었어요. 하나오션이요. 그쵸, 여기 있죠. 하나오션. 조선도 보세요. 하나오션도 있고, 삼성중공업도 있고요. 대한조선도 있고, 여기 하나엔진도 있고, 물론 HJ중공업은 여기 하락하고 있었지만 여기도 있고, 보시면 한국조선해양도 있고, HDI. 그쵸? 조선이 두 번째로 이제 1등, 2등을 거의 다투고 있죠. 주도 테마를. 그래서 여기서 1등주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거래대금 상위에서 당일 주도 섹터가 있는지 파악하고, 여기서 대장주를 나름의 기준으로 잡아갖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어땠나요? 오늘 이거 어저께거든요. 오늘은 어때요? 거래대금 상위 보시면은요, 원전과 화장품이 많았어요. 오전장에 원전이 좀 나왔습니다. 원전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태웅. 저는 태웅으로 봤던 거죠. 평소 때 끼가 좋았잖아요. 차트도 신고가 돌파고. 그래서 이걸 오전장 초반에 눌림으로 공략을 해서 수익을 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전이 조금 수룩으로 들면서 장중에 화장품이 셌죠. 그때 APR이 실적 이슈가 나오면서 강력하게 상승을 하면서요, 이게 화장품 섹터의 그런 수급들을 다 불러일으키면서 테마를 형성시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또 역시 신고가 돌파 흐름이었고, 거래대금도 빵빵 잘 터져갖고 화장품에 가장 매매하기 좋은 주도주라고 보고 접근을 했습니다. 뭐 오후장에는 중소형주들이 순환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거래대금이 큰 건 이거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찐 1등주라고 볼 수 있어요. 거래대금도 크고 등락률도 둘 다 커갖고 화장품에서 깨지더라도 매매하려면요, 여기서 하는 게 맞았습니다. 결국에 이분들이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요, 거래대금 상위에 있어야 돼요. 가끔 등락률 상위에 있는 것들도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보고요. 등락률 여기 상위. 근데 등락률 상위에 있는 것들은 신뢰도가 조금 약한 게요, 거래대금이 자금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등락률 상위에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오늘 여행 관련주가 그랬어요.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여행 관련주 한한령 해제. 거래대금이 뭐 노랑푸스 빼고는 다 작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등락률 상위에 많이 포진되었을 때 주도 테마라고 그걸 볼 수 있나? 뭐 볼 수도 있긴 한데요, 거래대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은 아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잘 안 와요. 어디죠? 여기 있는 분들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하세요. 이분들은 하세요. 이분들은 하시더라고. 재료가 있고 부각이 되면서 탄력 있게 상승할 때요, 이런 뭐 노랑풍선이라든지 1등주 매매를 하든지, 이게 상한가 갈 때 뭐 예를 들면 다른 것들이 후속으로 치고 나갈 때 또 2등주 짝짓기 매매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잘 안 해요. 이런 거. 거래대금이 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래대금이 큰 종목에서만 놀거든요. 그럼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최근 주도 섹터 또는 주도 테마였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보세요. 이 로봇이 주도 테마인 적 있죠? 주도 섹터인 적. 그리고 나서 자사주. 그쵸? 자사주 관련 그런 소각 관련 이슈로 집단 테마가 형성이 됐었잖아요. 그때 이것도 주도 테마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가 대표적이라서 두 개만 놨던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조선, 그리고 이제 원전, 두산에너빌리티와 뭐 BHI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매매한 게 태웅이니까 태웅 넣습니다. APR. 처음에 뭐예요? 실리콘투부터 시작해갖고 많잖아요. APR이 또 있고, 그쵸? 화장품 그 대형주,
이런 것들이 주도 섹터였죠. 최근에 실적 베이스 주도 섹터가 조선이랑 화장품이고, 그렇죠. 정책 테마로서 조금 부각된 것들이 이 로봇이랑 자사주소각, 상법 개정 수혜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최근 주도 섹터였어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최근에 많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신고가를 처음 돌파하면서 집단 테마가 형성이 되면요, 여러 차례 조정을 보이고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고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고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때 이렇게 상승할 때 아까 말했던 이런 차트가 좋고 끼가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대장주력 많고 그런 종목들로 당일 매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으로 따지면 어떤 걸 포함해 볼 수 있을까요? AI, 스테이블 코인, 지역화폐, 로봇, 지주사, 조선, 원전, 화장품 많죠?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가면서 계속 순환합니다. 모멘텀, 그러니까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주도 섹터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거래대금이에요. 이 분봉상 거래대금만 일단 볼게요. 분봉상 최소 2,40억, 1분 봉상요. 1분 봉이라고 적어놓을게요. 1분 봉상 최소 2,30억 이상 거래량이 급등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1분 봉상 최소 2,30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 그런 종목들을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시면 거래대금이 없는 급등주도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쑥 이렇게 급등하는 거예요. 이 거래대금이 막 5억에서 10억밖에 안 나와. 그런 종목은요, 쑥 이렇게 다시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했다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한 대 맞으면요, 진짜 아파요. 소액으로 맞으면 괜찮은데 막 가끔 실력이 안 돼갖고 3천, 5천으로 이런 거 뇌동으로 잘못 들어가갖고 손절을 한 5% 해갖고 순식간에 손실 커지게 되면 뇌동 터지고 금방 계좌가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안 한다는 뜻이에요. 아까 그 그런 이분들은요. 거래대금이 분봉상으로 잘 안 나오면 안 한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1분 보선 최소 30억 이상씩 여러 차례 터져야지 돌파든 눌립니다. 예를 들면 오늘 APR 같은 경우도 보세요. 어때요? 여기 495억 터졌죠. 그리고 이전에 80억. 1분 봉에서 뭐 거의 100억 정도 단위로 진짜 많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25억 이런 검은 색깔이 처음에 터졌을 때 지켜보다가요, 거래량이 급증할 때 돌파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APR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터지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등락이 나오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제가 이전에 이때랑 확인해 봤을 때도요, 그 당시도 거래대금이 엄청 크게 터지면서 상승세를 계속 보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쵸? 이렇게 막 보였는데 이때랑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 같아갖고 매매를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한마디로 거래대금이 최소한 1분 봉상 20, 30억은 터져야지만이 매매를 하는 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가령요, 오늘 노랑푸선 1등이었잖아요. 여행 관련주. 여기 보시면요, 어때요? 급등할 때 뭐 안 터지죠. 이 검은색이 안 나오잖아요. 검은색이 나와야지 25억이잖아요. 제가 이거는 시각적으로 표현하게끔. 그래서 한마디로 매매하려면요, 최소한 검은색 봉이 나왔을 때, 2개 이상 나왔을 때 매매에 관심을 가진다는 뜻인데, 보세요. 이런 거 들어가다가 꽝 맞아요. 그럴 때 다시 가. 10% 다시 가. 꽝 맞아요. 이거 두 대만 맞으면요, 계좌 박살납니다. 소액으로 뭐 100만원, 500만원 해도 그렇게 해서 박살나지는 않지만, 타격이 없을 수도 있지만요, 나중에 실력이 생겨갖고, 예를 들면, 아니면 실력도 없는데, 한 5천만원으로 막 이런 것들을 한번 잘못 들어가게 되면요, 그쵸? 순식간에 몇백 손실 나고, 또 내동 터져갖고 몇백 손실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거 잘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로 꾸준히 장기적으로 성공해갖고 살아남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꼭 맞거든요. 됐다 맞거든요. 이런 걸로. 나중에 보시면은 이렇게 25억 터졌죠. 25억 터졌는데도 이제 여기서 이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죠. 이전에 이렇게 급락시켰으니까. 근데 보세요. 이런 거 들어가갖고 대응 잘 못하면요, 또 이렇게 팍 내려 꽂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2, 30억 이상 꾸준히 거래대금이 터졌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뜨문뜨문 터지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렇게 없다가 터지고 이렇게 뚱뚱 터지는 게 아니라, 아까 APR 같이처럼요, 꾸준히 이렇게 계속 터져야 돼요. 아니면 어제 이제 조선주 대한조선도 보시면요, 제가 이게 관종해드렸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엄청나게 터지는 거 보이시죠? 돈 검은색도 많고 50억도 있고 100억도 있잖아요. 80억 이상도.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5호장이 보세요.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터지는 게 보시나요? 25억, 50억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터지죠. 올라갈 땐 좀 더 터지고, 다시 눌리니까 눌렸을 때도 조금 터지다가
나중에 다시 여기 돌파하니까 다시 터지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뭐 거의 100억대, 50억대 꾸준하게 터지는 이런 종목들이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지지저항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큰 돈으로 분할로 매매해갖고 수익을 내기가 수월합니다. 이런 건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드릴 텐데 보세요. 이거 어저께 이스테이드 이슈 나오면서 이렇게 돌파하면서 급등했거든요. 근데 이때 분봉 보세요. 이제 상한가 갔을 때 거의 16억, 20억도 안 터지고 상한가 갔을 때는 거의 보세요 9억 정도. 여기 상한가 갔죠. 엄청 빠르게 상한가 간 겁니다. 20% 급등하고. 근데 나중에 급락할 때도 이렇게 훅 떨어져 버려요. 상한가 매매를 쳤다 했다 칠게요 그냥. 근데 나중에 대응 잘 못해갖고 순식간에 10% 이상을 맞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면 급등이 뭐 10% 나와버리고. 이런 거 매매하다 보면요, 이게 작은 돈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여유 있게 뭐 분할하든. 근데 나중에 금액이 커져버리면요, 심리가 못 버텨줘요 이런 거를. 그리고 또 큰 돈으로 하기에도 거래대금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요. 나중에 이런 매매는 버리더라고요. 아까 특히 이분 있죠. 이분들은 아예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매매를요. 거의 버렸대요. 본인들도 하다가 안 돼갖고 버렸대요. 근데 이분은 아직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다 해요. 진짜 모든 매매를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또 넣은 것도 비중 베팅 조절을 잘 해갖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도 한번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차트 그쵸? 여기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서 핵심 이야기해 볼게요. 정리가 이거거든요. 지금까지 말한 5가지 기준 기본 충족 시 확률 높은 실전 매매가 가능해요. 그게 돌파든 밀림이든 상따든 종배든요 다 잘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차트 다시 여기서 이제 짧게 복습해 볼게요. 차트 뭐랬죠? 횡보 첫 돌파죠. 이렇게 횡보하다가 재료 생기면서 첫 돌파할 때 그때 1등 주겠죠. 뭐 등락률이든 거래대금이든 종합적으로 다 보고 1등이겠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상승하다가 다시 이렇게 기간 조정이든 뭐 가격 조정이든 나오고 나서요 다시 한번 여기를 돌파하는 그런 구간이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첫 돌파 조정 후 N자형 2차 돌파, 여기 돌파랑요 이제 여기 돌파. 차트 패턴은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끼는 제가 처음 설명드렸잖아요. 잠재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급등 이력. 과거 뭐 최근 2, 6개월 내 상한가 한 번 이상 가는 것들 확인해 봐주고요. 아니면 최근에 15% 급등한 전적이 많은지 그런 것들을 보고. 근데 이런 것들은요 사실 매일 특징주 정리하면서 알게 돼요. 어떤 종목이 1등이구나 2등이구나. 최근에 제가 메커스랑 자사주 소각 관련주 인포바인이랑 메커스 두 종목만 거의 상승하더라고요. 탄력 있게 이슈 받을 때. 그러면요 이 메커스 사례를 한번 잠깐 보면요 끼가 좋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7월 9일 이날 그쵸? 29.55%. 그 다음에 7월 22일 7월 11일 또 26% 상승하죠. 그 다음에 7월 22일 29% 거의 상한가까지 상승하죠. 이때도 7월 25% 상승하죠. 다음날에도 13%, 이날에도 14%. 한번 급등하면 15% 내외가 급등량이 잘 나오죠. 끼가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상한가를 못 간 이유는요, 뭐 새로운 재료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또 따로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등락률만 봤을 때 끼가 어떤지 끼가 어떤 식으로 받는지 파악이 되죠. 그리고 억대 트레이더들 대부분은요 거래대금 상위에서 매매한다는 거.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 창이 가장 중요하고 등락률 상위를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제 요분들은 아까 말한 억대 트레이더들은요 거래대금 상위를 더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저는 둘 다 봐요. 이 두 가지를 보면서요 이 주도 세그마가 형성됐는지 형성됐으면은 등락률 그러니까 거래대금 기반으로 등락률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끼 여부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최근 주도 섹터인지 최근 S급 또는 A급으로 형성된 주도 섹터였는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재료편에서 나중에 깔끔하게 설명할게요. S급이 어떤 테마고 A급이 어떤 테마인지 이런 것들은요 기준이 있어요. 이런 걸 나누는 기준은요 이때 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봉 체크해야 되죠. 분봉 페이크 막 5억 10억으로 급등하는 것들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기. 그쵸? 최소한 급등할 때는 아까 말했던 제가 이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라면은 차트 밑에 표시를 해놨잖아요. 최소한 1분 봉상 2, 30억 이상 거래대금이 꾸준하게 터졌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보세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없다가 이렇게 조금 나오다가 갑자기 이슈 나오면서 터지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요 순식간에 또 급락도 해요. 이 거래대금이 터질 때 25, 20에서 30억 이상인지, 그리고 그게 조금 또 꾸준히 터지는지를 지켜본 다음에 매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터진다고 따라가다가는요 내가 사니까 팍 떨어지고 내가 사니까 팍 떨어지고 이런 거 많이 겪어갖고 깡통 차거나 아니면 계좌가 녹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거래대금 꼭 중요히 생각하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 나온 날 있잖아요. 그때 이슈를 보고 과거에 이런 종목들, 이런 4번까지 이력이 있는 종목들이 또 이제 거래대금이 튀어나올 때 이슈를 체크해보고 매매를 해볼 수 있어요. 메커스 인포바이는 대표적인 최근에 그런 종목인데요. 보세요. 차트 패턴 지금 볼게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패턴 그쵸? 돌파죠. 그리고 끼도 있죠. 당연히 등락률 상이었고 섹터 거래대금이 좋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최근 주도 섹터 주도 테마였죠. 자사주 속각. 그리고 또 뭔가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서 분봉상 20억 이상 터지게 되면요 이렇게 분봉상 20억이 터지면 많이 터지겠지만 이건 좀 거래대금이 적게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탄력 있게 보세요. 26%, 26%, 26%, 26% 이거 다 20%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탄력적이라는 그런 이력이 있는 종목들은요 계속 관심을 가지다가 이거 다 만족하고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뭐 메커스를 예를 들면요, 이거 보세요. 아까랑 조금 다르죠. 이렇게 거래대금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터지죠. 25억 터지죠. 눌리고 나서 25억씩 꾸준히 터지죠. 이거는 좀 가벼운 종목이긴 한데요. 이것도 3천억대 시총이잖아요. 그래서 좀 가벼운 종목이라서 비중을 조금 줄여갖고 매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거래대금 없이 급등주는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휩쓸어 잘 나타나기 때문에 거래대금을 잘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멤버 영상에서 기타 프로그램 매매는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그리고 검색기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제 기법마다 다 이렇게 설명했으니까요.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제가 이제 실전 매매 멤버십 수익으로 계좌에 세팅해갖고 실전 매매 보여드릴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것들을 반복시키고 또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매매할 때마다 한 개씩 주제 삼아갖고 실전 매매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계좌가 얼마에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10억이 될 때까지 한번 유튜브를 성장시키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내용까지 또 이렇게 한 줄로 줄였어요. 이거가 이제 이것만 알면 돼요. 이거 하려고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사례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볼까요? 보시면요, 일봉자리 첫 돌파, 그쵸? 그리고 나서 오랜만에 신고가 돌파, 조정받다 신고가 돌파. 아주 간단하죠? 로보티즈 보세요.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1번 일봉자리 보세요. 여기 신고가 돌파죠. 그리고 다시 조정받다 신고가 돌파죠. 다시 조정받다 신고가 돌파죠. 이해되시죠? 1차 돌파, 2차 돌파, 1차 돌파, 2차 돌파, 여기라고 보시면 안전하겠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것이요. 시가총액은 3조 이하인 게 좀 탄력 있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요즘에는 시장이 좋고 유동성 장세일 때는요, 시가총액이 10조 이상인 것도 탄력 있게 급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예전에 LG전자라든지 뭐 삼성전자도 급등할 때가 있었잖아요. 유동성 장세일 때. 근데 대체적으로는 10조, 3조 이하인 종목들로 제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전일 상한가 제외 종목해요. 전일 상한가 가고 나서 다음날 또 연속 양봉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전상매매 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끼. 최근 2년 내 20% 이상 급등 이력이 많냐? 많죠? 로보티지. 그쵸? 아까 보여드렸죠? 보시면은 수개월 내 20% 이상 급등 경험이 많습니다. 로봇주 중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상한가 경험도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끼가 좋고 한번 이슈 받을 때 또 이렇게 탄력적이게 급등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래대금이 엄청 크기 때문에 보세요. 100억대 이상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상승할 때. 과거도 그렇고요. 이럴 때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거래대금 상위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20% 이상 오르게 되면 등락률 상위에도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거래대금 상위에 일단 포진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요. 이후에 뭐 재료든 차트 흐름을 보면서요. 눌림이든 돌파든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종목 순위 10위권에 들어가고 실시간 순위에 또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을 여기 보시면요. 거래대금 상위죠.
장초반 수익에는 포함이 안 돼요. 거래대금 없다가 이제 여기서 이슈 뜨면서 거래대금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순식간에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기 때문에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거래대금 상위로. 그리고 등락률 상위도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재료 분석도 이 로보티즈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네 번째, 최근 주도 섹터 여부. 그렇죠. 로봇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로보티즈였잖아요. 1등 이력이 많다고. 그래서 최근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들어온 섹터였어요. 로봇이 돌면서. 그래서 급등하고 다시 조정받고 급등하고 조정받고 급등하고 이걸 계속 반복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봉 거래대금이에요. 거래대금 논리는요, 과거 상승 시 터진 분봉 있죠. 예를 들면 여기 이날 때 최대 거래대금 이 정도 터졌어요. 한 120억 터졌어요. 그리고 상승하다가 막 이렇게 20% 상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날 때 이제 120억이 아니라 이제 한 150억 정도 터졌어요. 분봉상 최대 거래대금이. 이전보다 더 크죠? 그럼 더 좋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때도 이제 이렇게 급등할 때 이번에는 뭐 150억, 200억씩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계속 이전에 고점을 뛰어넘을 때마다 거래대금이 분봉상 거래대금이 더 크게 터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긍정적입니다. 제가 여기서는 최소 기준으로 2, 30억이라고 했는데요.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렇게 여기서 터졌을 때 이 분봉 흐름을 보시면요. 그때보다 지금 이렇게 돌파하면서 터질 때 큰 게 더 좋습니다. 대략적으로라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거 보이시죠? 이 정도 터졌잖아요. 이날 급등할 때 이렇게 연속적으로 한 이 정도가 고점이라면은 이렇게 터졌죠. 그리고 또 이날 돌파할 때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더 터졌죠. 그리고 또 이날 돌파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더 터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거래대금이 더 크게 터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과거에 거래대금 분봉상 어느 정도 터졌을 때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체크를 해보고요. 빠르게 보는 거예요. 돌려갖고. 그리고 현재 그러면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현재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매매를 해보는 겁니다. 예측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5가지 설명드린 부분들을요, 이제 로보티즈로 제가 한번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렸고요. 제가 이거는 단기뿐만이 아니라 단기 계속 했고요. 중간에 스윙도 하고, 뭐 여러 번 해갖고 수익을 계속 냈기 때문에 이 사례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막상 설명을 들을 때는 쉬워도요, 매매하다 보면은 바로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행착오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큰 비중으로 하지 마시고요. 소액으로 일단 반복 훈련을 해보시고, 그리고 일정 정도 수준이 꾸준히 난다. 그러면은 그때 좀 금액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락률 1위 종목 돌파 타이밍 그런 것들, 아니면 또 2등주 매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건 제가 설명은 할 거긴 한데요. 이런 거는 그냥 버려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의 매매 방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 이분들의 매매 방식은요, 이 4, 5번의 매매 방식은요, 뭐 짝짓기 매매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력주, 급등주, 막 뉴스 매매 막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소액으로. 근데 이분들 보시면 500으로 뭐 1억 정도까지 가는 거야. 그쵸? 이런 매매로도 가는데요. 나중에 1억이 더 커지죠? 그럼 이런 매매로 무조건 가야 돼요. 1억 이상이 있는데도 이런 매매를 하다가요, 한번 제대로 맞아갖고 1억이 순식간에 5천 반토막 되는 경우도 이런 매매하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수익률 게임보다는 수익금 게임을 할 수 있는 매매를 좀 많이 알려드릴 거고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쉽지 않을 거고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절대 큰 비중 넣지 말고요. 차분하게 소액으로 꾸준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까지 찍었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아마 실전 매매는요, 지금 8월 7일이죠. 현재 지금 8월 7일인데요. 8월 중순이라든지 중순 넘기고 나서부터 시작을 할까 해요. 아니면 9월 초부터. 제가 시작하게 되면은 바로 제가 매매 내역을 좀 투명하게 공개한 다음에요. 손실이든 익절이든, 그리고 익절은 어떻게 해서 어떤 관점으로서 수익을 냈는지, 손실은 어떤 관점에서 손절을 하고 잘 못했는지 그런 것들을 복귀하는 방법도 같이 설명하면서 저도 차분하게 해보겠습니다. 저의 목적은요, 엄청나게 단기간에 대박 수익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요, 안정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들어갖고 내년까지 한 10억 정도까지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이 나면은 제 유튜브도 지금보다 한 10배 이상 성장했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한번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저도 지금까지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다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를 통해서.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